예, KBS 뉴스특보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예, 어젯밤 11시쯤 불이 난 울산시 달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현재 불길이 다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송영석 기자, 네. 지금 현재 상황 좀 다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젯밤 11시 10분쯤에 발생했으니까 2시간 10분 정도 지났고요. 울산시 남구 달동 사만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33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요. 12층 부위에서 처음 12층인지 3층인지 이제 처음 발화가 시작된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33층까지 불길이 이제 삽시간에 번졌는데 외벽 전체에 퍼졌던 불길은 이미 거의 다 잡혔고요. 그런데 일부 층에서 지금 다시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예. 예, 지금 화면 지금 실시간 들어오는 화면입니다. 저기가 잔불이 지금 완전히 진화가 안 되고 다시 불길이 번진 것 같은데요. 네, 12층과 22층에만 불길이 좀 남았다고 그렇게 소방당국에서 파악을 했었는데 다시 불길이 일부 층에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주 교수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십니까? 아마도 이제 외벽 쪽은 가연성제로 굉장히 빠르게 연소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재가 끝난 부분이 있는 것도 보이고요. 또 이제 진압에 의해서 화재가 이제 잦아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외벽면이 연소가 되면서 일부 이제 다른 층 안으로 일부 이제 화재가 확산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안쪽으로 불티라든지 또 화재가 이어지면서 일부 층에 지금 화재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소방대들이 어느 층에 어느 세대에 이제 잔불이 남아 있는지를 지금 현재 세대별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 또 어떤 층은 또 내부적으로 또 화재가 또 일정 부분 진행이 돼서 접근이 다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재가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잦아드는 걸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도 화재가 완벽하게 진압이 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저 불길이 타고 있는 저 층은 거의 그 불길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지금 확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외벽에 타고 있던 이제 잔불씨 이런 부분들이 바람을 타고 다시 이제 착화가 되면서 안쪽으로 이어지면서 화재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부 쪽에서도 일부 부분 화재가 이제 들어간 부분들이 잦아들다가 다시 이제 가연물이라든지 또 상황이 맞아서 계속 연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해당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주변으로는 건물 자체에는 대부분 대피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인명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송윤석 기자, 지금 구조 소식이 좀 들어와 있나요? 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10분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15명이 이송된 걸로 확인됐다고 말씀드렸는데 11명이 더 늘어서 2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이제 소방당국에서 알려왔고요. 예, 지금, 모두 연기 흡입 환자라고 합니다. 예,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26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단 울산 그 화재 현장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이 소방대원들이 각 호실을 돌면서 일일이 지금 그 인명 수색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일부 층에서 불길이 다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지금 그 잔불 진화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가 강풍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오히려 근데 내부적으로는요, 강풍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기 때문에 내부 확산 과정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각 세대별로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저렇게 잔불이 있거나 화재가 일부 붙어서 타는 층을 확인하려면 소방대가 일일이 그 각 세대별로 지금 다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된 곳에서 이제 화재가 붙어서 타는 경우에 저 부분을 빨리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확인하기가. 그리고 또 이제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은 지금 타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 이미 저 정도 화재가 됐다면 소방대가 그 앞에 세대 앞에 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빨리 접근해서 진압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정도 화염이라면 저 세대 앞쪽이라든지 저 층 이런 부분들의 확산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화면을 보면요, 지금 불길이 타오르는 것 말고 이 반대쪽에서도 지금 연기가 좀 강하게 뿜어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는 사실은 이제 불이 꺼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내부에서 이제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연기가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렇게 연기가 나오는 층이 저 층이 이제 같은 층에서 저쪽으로
연기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불길은 이쪽에서 나지만 나오면서 연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예. 또 저 안쪽에서 이제 불이 꺼지는 상황이나 또 아군 잔불에 의해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지엽적으로 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검은 노면이 아닌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급격하게 타는 상황들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불길이 치솟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진압이 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 화점은 확인을 했을 거고요. 어쨌든 소방대들이 접근을 해서 진압을 시도하고 있을 텐데요. 예. 저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저기서 진압이 실패하는 경우,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과정들, 그래서 이를테면은 엘리베이터 홀이라든지 계단실을 통해서 다른 층으로 계속 확산돼 가는 과정이라면 수직 연소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러한 경우에 소방대 접근이나 소방대의 진압 활동 자체가 굉장히 장애가 많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저 상황, 지금 현재 불길이 있는 저 층 주변으로의 진압 등을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23층과 33층 내부의 화재를 진압 중이라고 하고요. 연기를 흡입한 환자 26명을 소방당국이 확인을 했고 추가로 구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자 수가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건물 내부에 주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227세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 집안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 그 옥상과 28층 테라스에서 인명을 지금 구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교수님 구조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예. 사실상 소방차라든지 사다리차의 접근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10층에서 한 20층 정도까지 이를테면 대형 사다리차를 사용한다 그래도 20층까지 정도밖에 접근이 안 되거든요. 20층까지는 접근이 가능한데. 네, 근데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 또 야간이고 또 주변에 또 이런 소방차를 부서할 수 있는 소방차를 옆에다 대놓고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확인이 돼야 돼서 예. 사실상 구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지금 옥상으로 대피한 경우에 옥상각에 대피한 경우에는 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해야 되는데요. 야간인 상황 그리고 또 강풍이 굉장히 동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헬기의 접근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 건물이 지금 한 33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헬기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옥상에 아까 40여 명이 대피해 있다고 우리 송영석 기자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내에서 옥상까지 대피하는 과정에서 옥상까지 원활히 이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실내에서 옥상으로 일단은 대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대피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분들이 대피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연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연기가 찬 상황에서 이 부분을 뚫고 옥상으로 올라가셨다면 이런 과정에서 연기 흡입을 해서 약간의 이제 이를테면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대피 과정에서의 문제가 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크게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송 기자, 네. 또 지금 새로운 인명구조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일단은 지금 23층과 33층 내부의 화재를 진압 중이고요. 이제 화재와 구조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옥상에 43명을 이제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중에 일부를 구조를 했고 예. 그리고 옥상 구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28층 테라스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옥상뿐만 아니라 예. 다른 그 호실을 막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발견됐을 때 이제 구조를 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6명을 이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어두워서 지금 건물 외관이 지금 뚜렷이 보이진 않는데 네. 28층 테라스에서 인명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 이 테라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일까요? 지금 테라스 쪽은 아마도 이제 이 대피하신 분들이 예. 아마 내부 쪽이나 연기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거나 밑에서 올라오니까 아마 테라스 쪽으로 일단 대피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28층이라고 한다면 사실 소방 사다리차나 이런 걸로 접근해서 구조가 되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세대 문을 통해서 아마 구조 요원들이 아마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인명 구조 자체는 그분들을 모시고
계단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비상용 승강기, 이를테면 소방대원들이 탈 수 있는 방호돼 있는 승강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 28층 테라스에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내부 상황이 예. 계단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방호되어 있는 이제 비상용 승강기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이제 지상층 쪽으로 대피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오히려 28층보다 하부층인 지금 12층인가요? 지금 불꽃이 12층과 올라오고 있는 22층에서 저쪽에서 지금 화재 불길이 잡히지 않고 올라오기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것도 쉽게 판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피라든지 구조가 좀 더뎌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난 층을 뚫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불길이 다시 지금 타고 있는 곳이 저희가 몇 층이었죠, 송영석 기자? 28층이었습니다. 28층. 23층과 33층에서 내부 화재를 지금 진압 중이고요. 내부까지 불이 번진 것이 이제 23층과 33층이고요. 예. 그리고 옥상과 그리고 이제 각 그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28층 테라스에서 현재 인명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불이 있는 곳은 불길이 있는 곳은 23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활활 타는 곳이 저 23층. 23층에 저 불이 예. 그 다른 호실로 이렇게 번져갈 다른 층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원래는 이제 저렇게 지금 화염이 바깥으로 분출되는 경우에 다른 층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이미 외벽면에 가연성 있는 외벽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연소를 해서 예. 벽면을 타고 연소할 수 있을 만한 재료, 이를테면 가연물이 없거든요. 외벽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예. 외벽면을 타고 이제 위층으로 하려면 저 자체 화염이 굉장히 길어져서 저 화염 길이로만으로도 다른 층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화염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외벽면을 타고 연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 상황에서 화재가 더 진행된다면 예. 지금 분출화염이 길어지면서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도 전혀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위로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바깥쪽으로 분출되는 화염 양은 조금 더 길어지고 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안쪽에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진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수평적으로 인근 옆 세대로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는 오히려 수직으로 확산될 가능성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오히려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위쪽으로 대부분 화염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측면으로 다른 층으로 수평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보다는 예. 위로 확산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옥상에 대피 중인 주민 한 분이 연결되는 대로 지금 현지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 곳이 23층이고 지금 33층 우측 모서리 상황에 네, 맞습니다. 저쪽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33층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저쪽 블럭에서는 가장 최상위층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도 외벽 부분이 연소가 되면서 수직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인면을 다 태우면서 올라가고 예. 끝까지 올라간 불길이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33층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고층인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화재 진압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인명 구조 자체를 먼저 한 이후에 화재 진압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지금 화재 진압이 좀 더뎌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옥상에 말씀하십시오. 옥상에 대피해 있던 주민이 40여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옥상에 남아 있는 주민이 20여 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한 20여 명 정도는 안전하게 대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대피했다는 얘기고요. 그중에 또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분들도 계시고 구조대원 5명이 현재 옥상에서 이 20여 명의 그 주민들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옥상에 아까 43명으로 이제 초반에 집안에 있다가 내려오시지 못하고 예. 그럼 여기서 현재 건물 옥상에 대피 중이신 주민 이승진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진 선생님? 예. 지금 건물 옥상에 계십니까? 예, 옥상 위에 헬기장이 지금 헬기장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23명의 주민이 23명의 주민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대피를 했어요. 불이 나갖고 초기에 자발적으로 대피해갖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대피하지 못하신 분이 한 3명 정도 계셔가지고 소방관이 오셔가지고 구조를 해갖고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럼 지금 뭐라고- 혹시, 건물 예. 내에 예. 혹시 대피하지 못하고 계신 주민분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견되신 분은 3분 정도가 소방관들이 그 구조를 해갖고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건물 옥상에는 지금 모두 23분이 계신 겁니까? 지금 아니요. 자발적으로 대피하신 분 23분하고 아, 예, 소방관들이 이제 구조를 해갖고 연기 흡입을 많이 하셔갖고 그 소방관들이 구조를 해오신 분이 한 3명 정도, 3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셔가지고. 예, 그럼 그래갖고- 초기에는 이승진 선생님, 예. 화재 초기에는 그럼 어떻게 대피를 하셨습니까? 초기에는 화재 경보음이 자다가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깼고 깬 상태에서 이제 연기 냄새가 나갖고 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급하게 대피를 하는데 대피하는 도중에 비상구를 통해 갖고 복도와 비상구를 통해서 이제 대피를 했는데 특히 이제 복도 쪽에 연기가 많이 차갖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구까지 이제 오는 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연기는 많이 차가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불이 완전히 나가버린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암흑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피를 하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이제 헬기장 그 가장 높은 장소라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연기가 올라오더라도 호흡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 지금 같이 계신 그 20여 분 주민, 예.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상태는? 지금 급하게 대피하다 보니까 급하게 대피한 상태인데 자발적으로 전부 다 대피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옥상보다는 지금 급하게 대피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이래 춥다고 할까요? 너무 지금은 추워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 이승진 선생님. 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대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지금 우리 주민분과 지금 전화 연결을 막 했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지금 정리해야 될까요? 예, 지금 아마 화재 초기에 비상 경보가 울렸고 그 경보를 듣고 깨셔서 이제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대피를 하려고 세대 바깥으로 나가서 복도에서 이미 이제 연기가 차 있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대피하는데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예.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자발적인 대피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도 정상적으로 자력으로 피난을 하신 분들은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자력 피난하신 23분이 지금 현재 이제 옥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예. 또 여기에 이제 구조를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소방대가 들어가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신 분 3분을 구조해서 옥상으로 지금 이제 모셔다 놓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연기를 흡입한 예, 근데- 3명의 주민을 구조대원들이 옥상으로 이송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옥상에 요 구조자들은 한 2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벽이 타면서 오히려 안쪽에 저는 오히려 초기에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계단이라든지 복도 부분의 연기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줄 알았는데 아마도 외벽이 타면서 바람이 불면서 연기가 이제 건물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안쪽 부분에서 상당 부분 연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타기는 외벽이 탔는데 예, 그렇죠. 바람이라든지 이런 바람이 것들 워낙 연소가 거세게 되면서 불어서 예, 아마 안쪽으로도 연기가 연기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이 실제로 이제 대피하는데 연기가 상당히 좀 가시도 떨어뜨리고 좀 예. 어려웠다, 피난에 어려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그럼 저기서 옥상에서 지금 그 아까 우리 소영석 기자가 한 20여 명이 지금 안전한 곳에 네. 대피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피를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는 뭐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간 이후에 이제 오히려 외벽 부분이 계속 타는 과정에서는 옥상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옥상 외벽 부분이 상당 부분 연소가 다 이제 끝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옥상 부분에 계신 분들은 크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아래층으로 보이는 지금
지금 현재 33층 그리고 23층의 화재가 지금 더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옥상에 계신 분들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23층의 화재가 지금 계속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크게 잦아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내부에서 화재 진압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불이 이제 불길이 잡히지 않는 층이 12층과 22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23층, 33층까지 이제 불길이 더 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층 총 4개 층에서 지금 내부까지 불길이 번져서 화재를 진압 중인 것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2층과 22층, 23층과 33층의 34층 내부까지 지금 불길이 번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불길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화재 분란 위치들을 보면요, 12층인 지금 화재가 계속 이제 아직 안 꺼지고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2층이 최초의 화재가 발생한 그 곳으로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2층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가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2층이 최초 발화 지점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계속 연소가 되고 있다는 점은 아마도 그쪽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보이고요. 그다음 22층 같은 경우에 지금 외부약 화재로부터 22층에 노출이 됐고 아마 23층 같은 경우는 22층의 화재가 커지면서 23층으로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층 같은 경우에 저쪽 측면 쪽에 이제 가장 높은 층이 33층으로 보이는데요. 그쪽에 이제 가장 높은 층으로 연소 확대가 되면서 지금 막 불씨가 지금 막 바깥으로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면서 지금 안쪽에 이제 그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산이 돼서 주변에 있는 이제 가옥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던 착화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불씨가 날아가서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인근 건물로도 이제 초기에 번졌었는데 무려 10개 차로를 건너가서 불씨가 옮겨 붙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10개 차로요. 실제로 굉장히 먼 곳으로 갔네요.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요, 뭐 수백 미터 이상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날아서 이제 비산되는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 건물 자체의 화재 진압에도 굉장히 집중해야 되긴 하겠지만 주변 불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송 기자, 아까 그 울산 지역에 강풍주의보도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아파트가 고층이다 보니까 바람이 더 강하게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풍이 불면 화재 진압이 어렵겠죠? 당연히 화재 진압이 오고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잘 확산이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티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화재난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데 생각지 못한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재가 난 지역 주민분들 또 인근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불티에 관한 화재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송 기자, 화재 상황 아까 4개 층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구조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구조 상황은 그 옥상에 우리가 초기에 43명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알려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옥상에 대피해 계신 분하고 통화도 했지만 이승진 주민과 23분 정도가 이제 내려가셨고 소방대원들이 이제 옥상에 도착해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내려갔고 그중에 일부는 또 연기를 많이 흡입하셔가지고 병원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현재는 옥상에 한 20명 정도 남아서 대피하고 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지금 소식인데요. 아까 우리 주민 이승진 선생님 말씀대로 옥상에는 주민 23분 그리고 소방관이 구조한 자력으로 대피한 주민입니다. 자력 대피한 23분과 소방관이 구조한 3분의 총 26명의 주민이 지금 옥상에 대피한 상태인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왔지만 대피하지 못한 주민 세 분을 소방대원들이 모시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간 게 3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소방대원들이 오기 전에 자력으로 대피해 있던 주민 23분까지 해서 현재 26분이 옥상에 대피해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도 지금 우리 건물 옥상에 대피 중인 주민분 말씀대로 3분이 이제 연기를 흡입해서 소방관이 구조해서 이제 옥상으로 대피가 됐는데 혹시나 저 건물 안에 다른 주민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겠는 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기에 피난을 하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자력 피난 또 본인이 인지해도 대피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를테면은 일찍
취침을 하고 계시던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인지를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연기를 흡입했다면 오히려 이런 분들 실제로 이제 대피를 못하는 상황에서 연기를 흡입해서 오히려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관들이 각 세대별로 지금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제실자들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만 이제 각 층별로 지금 국소적으로 화재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건물 안에 혹시라도 계실 수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을 빨리 구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네. 저 정도 화재라면 그 모든 호실을 네. 그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확인이 돼야지 되겠죠. 어쨌든 건물 전체가 외벽면이긴 하지만 전소가 됐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건물에서 지금 4개 층이 각각의 다른 하점이 4개 층에서 불이 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조금 클로즈업 돼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저 밑에 층 아래쪽 부분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아마 23층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쪽 부분도 아까 불과 한 10분에서 20분 전 정도보다는 화세는 약간 잦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네. 잦아들어요. 지금 이제 잦아드는데 계속 또 저런 상황에서 또 이제 바람이 들이치면서 또 화재가 또 갑자기 커졌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바깥에서 오히려 건물 안쪽으로 바람이 부는 상황이라면 화염이나 연기가 건물의 코어 쪽에서 지금 진압을 시도하고 있는 소방관 쪽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접근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 기자, 지금은 건물 외벽의 화재는 다 잦아들었지만 화재 초기에 이 강풍 때문에 이 화재 진압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층이다 보니까 바람이 더 거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 아주 순식간에 33층까지 1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처음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3층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12층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아직은 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거든요. 바람이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방 헬기라든가 또 고층 사다리차도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요. 우리 현장에 있는 남미경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헬기가 이제 뜰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옥상에 26분이 지금 대피해 계신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 대피한 그 20여 명 주민들은 자력으로 이제 본인이 화재가 난 걸 먼저 감지하고서 이제 자력으로 대피하신 주민이 23분 계시고 소방관이 이제 구조를 해서 옥상으로 대피시킨 분이 3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26분이 지금 옥상에 대피해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불도 부르지만 결국 인명피해 아니겠습니까? 인명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네, 지금 어쨌든 옥상에 계신 분들이 아직 대피를 못하고 계시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아마도 옥상의 바로 하단층인 33층에서 계속 화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아마 34층을 경유해서 밑에 층으로 내려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조대원들이 같이 이제 옥상에서 있으면서 지금 요 구조자들을 지금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나마 이제 다행이지 않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최상위층 지금 33층의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되고 거기에 연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연이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 옥상에 계신 분들 먼저 구조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이 건물 옥상을 포함한 이 고층부에 지금 검은 연기가 막 지금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건물 옥상에 대피해 계신 분들이 혹시 뭐 유독가스를 흡입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오히려 아까 처음에 이제 화재가 막 불이 시작한 시점에서 인면을 타고 벽면을 타고 빠르게 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요. 연기가 건물을 감싸면서 상부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옥상에 계신 분들한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대부분 외벽은 연소가 마감이 됐고 지금 실제로 이제 특정한 층에서 나오는 연기가 옥상 부분으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적고 또 옥상 부분에 바람이 강하게 되면서 연기가 희석되는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옥상에서 연기를 흡입해서 위험에 처하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성영석 기자 지금 저 구조 상황 속보가 들어와 있죠? 지금 그 일부 층에서
구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소방당국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예.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23층과 28층 예. 그리고 33층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예, 지금 단순 연기 피해 환자가 28명. 인명 피해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가 총 30명인데 30명. 예. 모두 경상입니다. 연기 흡입 그리고 찰과상. 아무래도 이 찰과상 환자들은 대피 도중에 좀 넘어지셔서 그렇게 좀 부상을 입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명 피해 교수님. 30명. 예, 소방당국의 화재 발생 일시가 어젯밤 11시 14분인 걸로 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예. 현재 23층, 28층, 33층에서 인명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방당국의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23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내부에 화재를 진압 중인 층이거든요. 예. 그곳에서 아마 인명 구조를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28층은 아까 전에도 제가 테라스에서 인명 구조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제 꼭대기층인 33층에서도 인명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옥상에서 지금 인명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교수님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인명 구조 작업이 3개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근데 저 층이 지금 발화가 되고 있는 층 23층이랑 33층 지금 계속 화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층인데요. 예. 그래서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는 건지 예. 아니면 지금 옥상에 있는 분들을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층들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위험성을 이제 저감하면서 지금 대피를 시키고 계시는 그런 과정인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화재가 난 층에만 지금 재실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옥상에 대피하신 분들을 일부 이제 계속 대피를 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예. 지금 모두 송 기자 네. 모두 27세대입니다. 127세대죠. 주민이 모두 몇 명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인명 피해 상황 아까 소방당국 밝힌 브리핑 내용 이 다시 인명 한번 피해 정리해 상황은 주실까요? 이제 현재까지 병원으로 이송된 분이 30명인데 예. 이 중에서는 이제 그 구조 과정에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이송시킨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예. 환자들이 바로 이제 대피하시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내려가셔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케이스가 있는데 총 30명 확인이 되고요. 모두 다행히 경상입니다. 예. 연기 흡입 그리고 찰과상을 입으셨고 찰과상은 아무래도 그 대피하는 과정에서 좀 넘어지는 바람에 좀 예. 입은 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옥상에 계신 대피해 계신 주민들이 총 26명. 26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화재 초기에 이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력으로 대피하신 분 23분과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이제 구조하는 한 뒤에 이제 옥상으로 대피시킨 분 3분까지 해서 총 26분이 옥상에 대피해 계십니다. 인명 피해가 현재까지 36명으로 6분이 늘었습니다. 아, 조금 전에는 30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6명이 더 늘어난 거죠. 불과 3분 만에 6명이 늘었는데요. 예. 모두 연기 흡입 경상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화재면 예. 최대피를 하기도 전에 예. 연기가 강풍을 타고 실내로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대피를 하기 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각 층별로 대피를 하시기 때문에 이를테면 낮은 층에 있으신 분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는 연기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고층부에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 혹은 또 이제 외벽이 빠르게 타면서 몇 차 이제 대피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계단이라든지 복도 쪽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각 재실자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은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대피가 이루어지신 분들, 이를테면 이제 건물 바깥으로 대피가 이루어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세대별로 지금 몇 명이 있었는지 또 혹시라도 대피 못한 분들이 있는지는 아마 지금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지금 소방대가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과 별도로 지금 건물의 재실자들이 얼만큼 있었고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현장 수색과 병행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울산에. 아무래도 오늘 이번 화재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 결국은 강풍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불난 화재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화재가 잦아드는 것 같다가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커졌다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계속 바람이
불규칙하게 불면서 그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 또 이제 불이 확 또 다시 커졌다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바람이 불규칙하게 강하게 불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화재 진압에 상당히 이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송 기자. 네. 지금 우리 인명 피해 상황, 조금 전에 들어온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강풍이 워낙 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이제 그 불을 잡는 이제 화재를 진화하는 거는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인명 구조, 이제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예. 그렇게 이제 소방 당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이 36명 예,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모두 연기 흡입, 그리고 찰과상 정도의 경상자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찰과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대피 과정에서 입은 그런 상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추정이 생채기가 나거나 뭐 예. 급하게 탈출하면서 어딘가 긁힌다거나 뭐 이렇게 예.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지금 강풍으로 아직도 헬기는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아마도 헬기가 이제 강풍도 그렇지만 또 예. 야간이기 때문에요. 야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제약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야간에 이렇게 이제 이 운행을 할 수 있는 헬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소수라서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헬기가 적극적으로 지금 구조를 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33층 부분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잦아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떤지는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내부적으로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된다면 인명구조, 지금 옥상 부분에 있는 분들을 빨리 이제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는 그런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대피해 있는 주민들을 빨리 건물 네. 밖으로 대피시키는 과정이 무엇보다 예. 중요하다. 그게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려면 지금 이제 33층 화재가 상당 부분 잦아들고 그 33층의 이제 상황들을 정리를 하면서 안전이 확보가 돼야지 대피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아까 소방 당국이 네. 밝힌 그 인명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3개층이었죠. 23층과 네, 그다음 23층, 28층, 33층 3개 층인데 예. 지금 23층 같은 경우는 22층 바로 아래층에서 지금 내부까지 활발 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가 계속 들이치는 상황이라 이제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28층에서 지금 인명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맨 위층인 33층에서도 지금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드린 그 층들에서는 지금 내부까지 지금 불이 지금 영상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를, 저게 실시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지금 현장 상황 볼 수 있습니까? 현장 상황 볼 수 있나요, 실시간으로?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실시간 현장 상황 화면은 지금 들어오지 네.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28층에 23명, 옥상에 26명이 대피 중이라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28층에 23명, 옥상에 26명. 근데 모두 28층과 옥상 모두 이 구조대원이 안전하게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옥상에 지금- 대피해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무래도 그 28층에 있는 이제 대피해 계신 분들 23분은 자력으로 이제 초기에 이제 빨리 그 대피하셨다기보다는 이제 소방대원들의 네. 보호 아래 지금 대피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 그런데 옥상에 26분이 계시지만 28층에도 20여 명이나 있습니다. 28층에. 아마도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20여 명이 지금 아마도 옥상에 더 많은 인원들이 계셨다가 지금 대피를 계단을 통해서나 뭔가 지금 내려오시는 상황에서 내려오시는 지금, 중. 상황에서 아마 밑에 23층의 화재로 인해서 28층 그 중간에서 지금 이제 아직 대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인원으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23층에서 화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층에서 지금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분들이 지금 현재 중간 오히려 그래서 옥상에 계신 분들보다는 28층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훨씬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안전하게 지금 대피를 하거나 또 안전한 공간으로 일단 임시로 대피를 우선 하신 상태에서 보호된 상태에서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8층에 계시는 20명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8층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더 위험하다. 예, 오히려 옥상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외부기 때문에 예. 연기나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한데 지금 이제 아마 28층에 지금 계신 분들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까 옥상에 계셨던 분들이 내려오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밑에 층에서 연기라든지 화염들이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최대피를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8층 말씀하셨는데 28층이 피난 대피층이라고 지금 소방당국에서 지금 현재요. 알려왔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대피층. 하면 피난 사실은 이제 33층이기 때문에요. 피난안전구역 아마 이제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해서요. 초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30개 층마다 한 개 층을 안전한 방호구역으로 만들게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건 33층인데요. 33층인 경우에 이제 준초고층이라고 해서 네. 피난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계단의 폭을 넓혀서 이 부분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건물이 만약에 28층이 피난 안전 공간이라면 그 공간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호된 공간이거든요, 별도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서 테라스에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고 있는지는 조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지금 알려진 대로 피난 안전 구역이라면 그 층에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그 피난 대피층인 28층에 23명, 그다음에 옥상에 26명이 대피 중입니다. 28층과 옥상 모두 이 구조대원들이 이 안전하게 이 주민들을 보호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피난 대피층이라고 예. 하면 예.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고층 건물이나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요. 수직으로 이제 계속 피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중간중간에 안전한 층을 둬서 거기서 임시적으로 피난의 거점으로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서요. 다른 층이랑은 방화구역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이제 재현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피난안전구역의 경우에는 계단실엔 특별 피난 계단이나 이런 계단실이 이 피난안전구역을 경유해서 소위 이제 저희가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트랜스퍼에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계단실을 통한 연기 확산이라든지 위험성이 또 이 피난안전구역 층에서 한 번쯤 끊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28층이 피난안전구역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은 상당 부분 좀 덜해지는 상황. 또 28층에 계신 분들은 다소 방호가 되고 있는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현장 취재기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남미경 기자, 지금 소방당국 브리핑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겼죠?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뒤인 2시 20분부터 소방당국이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두산 복합 건물 중간층부터 불길이 다시 솟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 불길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수백 명이 대피를 했고요.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화재 진압하는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죽상 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시각은 어젯밤 11시쯤입니다. 불은 12층에서 시작이 됐고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건물 위아래로 번졌습니다. 현재 헬기가 뛰기 어려운 상황으로 20여 명 옥상으로 대피한 상황이며 소방당국이 건물 옥상과 28층 테라스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대원들이 각 호실을 돌아다니며 구조 요청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전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현재 연기 흡입과 철가상 등으로 36명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난 대피층인 28층에 26명, 옥상에 26명이 대피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소방차량 26대와 소방 인력 97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물을 적신 수건을 입에 대고 대피를 했고요. 맨발로 집을 뛰쳐나온 사람도 보였습니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왕복 10차로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형마트 옥상으로 불이 옮아붙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127가구와 상가가 입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이 시각 실시간 화재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장의 불길은
거의 다 잡혔습니다. 네. 지금 근데 후면 쪽으로는 또 일부 이제 화재가 지금 또 비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내부에서 실제로 저 화재가 이제 저런 잔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마무리 작업들, 화재 진압 작업들을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저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화재가 잡혔다고 생각이 된다면, 예. 상황이 된다면 지금 안에 있는 요 구조자들을 빨리 일단 건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현장에서 이제 작전들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대피 중인 주민들도 모두 지금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KBS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다음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00일 동안 세계는 한국을 주목했습니다.